스포츠카 타면 다 좋을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형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카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차값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 이미지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BMW Z4인데 이것도 엔트리급이 한 7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7천만 원이면은 5시리즈, BMW 5시리즈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둘 다 뭐 할인도 이것도 뭐 한 800, 한 7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는 가격도 비슷합니다. 뭐 물론 이제 보험료나 뭐 유지하는 비용, 나중에 뭐 감가상각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질 거고 Z4, G4가 아무래도 더 큰 비용을 내긴 하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목돈, 큰 돈을 지출하는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할까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큰 돈을 줘서 차를 사는데도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차를 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차 출고하는 거를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차를 타고 평소에 누리는 과정도, 그런 시간도 제가 옆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된 건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차는요 샀다가 되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후회하는 경우나 좀 현타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사지 말고 다른 거 살 걸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차는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건데, 왜 선택이냐면 유일한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뭔가 더 편하겠죠. 근데 다른 이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그 예산에 맞는 그 좀 매력적인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스터, 포르쉐 박스터도 스포츠카로 들어가죠. 근데 둘 다 엔트리급 스포츠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차를 대체로 한 대만 갖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셔가지고 배제를 하고, 박스터 살 돈이면은 뭐 X5나 GL이나 뭐 G90까지도 옵션 많이 넣으면은 겹칠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근데 이거는 상식적이고 범용성이 있고 동승자도 편안하고, 예를 들어 아내한테 허락 받을 때 좀 이렇게 등짝 안 맞을 만한 차들인데, 이거는 되게 이제 철없고 과감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철없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누가 만족하고 누가 후회하냐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G4를 산 사람은 5시리즈가 아른거릴 수 있고, 5시리즈 산 사람은 G4가 아른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이런 후회를 하고 누구는 이러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느끼더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쨌거나 그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목적에 맞고 좀 왜 또 그걸 원하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해서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좋은 결정이요. 그러니까 차는 어차피 내 몸도 하나고 한 대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 대가 있어도 그때 타는 건 한 대고, 또 그리고 이 예산으로 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두 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이걸 좀 잘 골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좀 후회하는 사람,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혹시 여기에 빠져들지는 않을지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Z4를 살 수 있으면 5시리즈도 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G4를 선택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G4를 샀다가 한 두세 달은 좋아서 이제 잘 타죠. 차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놀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냥 차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이게 즐기는데 한 두세 달쯤이면 이렇게 현타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오면 그래요. 왜 오냐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택한 경우, 이거는 높은 확률로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계속 인정받기만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현타 오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 뭐 당연히 우울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나의 기분을 남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체로 스포츠카를 고를 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근데 대체로 불만족스러워 하더라.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차를 빨리 되팔아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전적인 손실을, 차는 어쨌거나 한 3년, 4년, 뭐 못해도 3년, 4년, 5년 이렇게 타줘야
좀 충분히 누리는 거고 좀 뭐 감가나 이런 면에서도 잘 탄 건데 1년 이내에 막 이렇게 빨리 팔아버리면 금전적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의사결정의 미스로 팔고 다른 걸 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 다른 걸 샀다면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됐겠죠.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G4를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불편한 겁니다. 차가 너무 매력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오픈도 되고 하니까 낭만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한 거죠. 차가 쿵쾅거리고 승차감이 안 좋고 뭔가 운전할 때도 뭔가 좀 다루기가 어렵고 뭐 동승자도 뭐 멀미를 하거나 좀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차가 이제 너무 눈에 띄니까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불편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안고도 이제 매력적이니까 이제 구매하는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싫은 거죠. 특히나 그냥 뭐 승차감 자체는 요즘 스포츠카들이 다들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스포츠카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얘기하는 거지 스포츠카 치고 괜찮아진 거지 세단이랑 비교하면 세단이 훨씬 편해요. 그거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물리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주행 성능이나 어떤 뭐 달리기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고 이렇게 뭐 아까는 현타를 얻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척추 질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G4를 선택했다가 어떤 좀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들 후회만 할까 하면 또 아니죠. 5 시리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시리즈 처음부터 구매하신 분들이면 확고하신 분들이면 별 생각 없겠지만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한참 동안 하다가 결국 5 시리즈를 고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일단 차가 육각형이라서 차는 그냥저냥 만족하고 좀 그냥 괜찮게 탑니다. 이게 너무 하자가 있고 뭔가 못하겠다 하는 차는 아니에요. 뭐 운전이 엄청 재미없는 차도 아니고 5 시리즈가. 5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변에서 뭐 아반떼 N이라도 샀어요. 근데 막 차 막 재밌게 타고 다니고 맨날 막 어디 드라이브 코스 다니고 막 하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은 아 나도 그때 G4를 샀어야 됐나? 조금 더 급이 덜한 차인데도 막 부럽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뭐 한 차를 5 시리즈 사서 타고 있었는데 좀 한 3, 4년 이렇게 나중에 뭐 애 낳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2인승 로드스터를 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아니면 난 탈 수 없는 거였구나.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내볼 걸 그랬나? 하는 어떤 망설임이나 어떤 조금 더 과감할 걸 그랬나 하는 그런 후회들이 남는 걸 좀 보죠. 뭔가 이제 길에 지나는 스포츠카를 볼 때마다 뭔가 부러워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차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괜히 바꾸고 싶고 계속 G4로 바꾸고 싶고 결국에 바꿔버리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의사결정이 조금 아쉬운 게 되겠죠.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열망을 불태워서 욕망을 가지고 뭔가 그걸 어떤 동기부여 삼아 가지고 더 갈 수 있었는데 뭔가 조금 적당히 선택한 느낌이거나 5 시리즈 선택했다 이거 두 개 중에 고민하다 5 시리즈 선택하면 뭐 후회하는 요소가 이래요. 근데 대체로 후회가 좀 더 양호하긴 하죠. 좀 더 안정적이기는 해요. 되팔아도 가격도 조금 더 좀 안정적이죠. 시세가 불안정한 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사놓고 맨날 이건 5 시리즈 샀는데 맨날 Z4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족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런 거죠. 사람이 활력이 엄청 돌고요. 이게 너무 매력 있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이게 사람이랑 어떤 찰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더 부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좀 그래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얼굴도 진짜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충분히 좋겠죠. 본인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맨날 뭐 북한강 막 이런 데나 이런 드라이브 코스 찾아다니시는 분들 막 팔당 이렇게 해가지고 차 되게 이렇게 뭐 이 머신적으로 막 배기음 즐기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만족스럽게 타시더라고요. 그냥
또 뭐 시간 나면 날 좀 풀리면 하면 당연히 이렇게 세차장 가고 차 닦고 있고, 맨날 주차하고 나면은 뭐 차 산 지 2,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차하면은 주차 이렇게 뒤돌아봐가지고 아, 내 차 보면서 멋있다, 너무 만족스럽다 하면서 이렇게 타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좀 누리고 즐기는 거죠. 이게 그냥 되게 그냥 본인이 좋아서 타는 경우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를 사고 되게 잘 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차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거나 뭐 직장인인데 투자를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에서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원하는 일, 욕망, 어떤 니즈 이거 있는 게 되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가지는 대신 뭔가 엄청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사람이 구매하게 되면은, 특히 남성분들이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약간 지배욕구도 생긴다고 하고, 또 테스토스테론이 실제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뭐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심리적인 거나 어떤 뭐 보여지는 거나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오히려 돈 더 많이 벌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꼭 원하는 걸 가져야 되고, 이걸 가짐으로써 또 다음 욕망이 생기고 그 다음이 있고 해서 넥스트 스텝을 계속 밟아가는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뭐 Z4랑 고민하다가 5 시리즈를 선택한 경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차를 생각보다 내가 뭔가 3, 4년 이상 타는 일이 되게 많았네 뭐 이런 거고, 뭔가 항상 같이 있음의 어떤 즐거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모임 많이 가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대체로 큰 차를 산 게 더 맞는 선택이 되겠구나 하는 거고, 어떤 G4를 사는 게 아까 그런 거 있죠. 뭔가 이제 어떤 남들 시선이나 과시 이런 목적으로 고민을 했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좀 아깝다, 그래서 이제 5 시리즈 가고, 그런 경우에는 또 만족스럽게 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안정감, 또 뭐 어떤 가족들의 만족감, 어떤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동승자가 좋아하면 나도 좋다. 어떤 목적이 일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잘 고른 차가 되는 거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주행하는 거, 뭐 빠른 속도나 이런 것들, 익스트림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동승자거나 항상 그런 분들이 타야 되거나 하면은 이게 되게 멋진 배려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만족스러운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의사결정이 다 그렇고 선택이 다 그렇고, 또 뭐 선택을 해야만 아는, 내가 직접 사보고 타봐야만 아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뭐 필요한 시행착오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 유튜브 영상, 지금 제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엄청 그렇게까지 재밌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결정하기 전이고 선택하기 전이고 내가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런 케이스를 학습하는 게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내가 어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지, 아니면 오늘 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쪽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걸 원했구나 해가지고 뭔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좀 그걸로 된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만들게 된 영상이고요. 저는 어떤 메카닉적인 어떤 그 머신, 어떤 극한의 어떤 익스트림한 드라이빙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스포츠카 종류들이나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 기술력에 감탄하고 침 흘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되게 뭐 철없고 뭐 그런 매력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철없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과감하고 뭐 그런 의사결정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나를 기준으로 내가 더 나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는데 뭐가 더 나을지 좀
네, 고민하는데 도움됐으면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영상의 끝에는 살짝 이제 홍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차를 파는 사람이고요. 네, 제 영상만 봐도 도움이 된다면 저랑 1대1로 대화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제 그냥 개인 휴대전화번호거든요. 연락 주십시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었다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